자기 테슬라 차량을 로보택시로서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러면은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것조차도 완전 제거를 하니까 아예 웨이모와 우버하고도 통합되어서 가더라도 이거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영향이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테슬라의 위 로봇 행사가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표현하기를 위 로봇 파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발표 내용은 굉장히 짧았고 이렇게 데모하거나 시연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로 체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직접 가신 분들이 뭔가 경험해볼 수 있는, 지금 저거 보시는 게 다 사이버 캡이거든요. 무인입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그렇게 이제 로보택시, 말 그대로 로보택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사이버 밴, 로보밴이라고도 일론이 얘기했는데 한 10명이 탈 수 있는 이러한 버스 형태의 자율주행 로봇도 공개를 했습니다. 전부 다 프로토타입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베스터 데이라든가 아니면 AI 데이처럼 뭐 상세한 기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앞으로의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저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이게 팔콘 윙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저런 형태가 돼 있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왜 다른 기업들과 다른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를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느낄 수 있는 발표라 가지고,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뛰어드는 사업이 왜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를 기술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들 모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세트장에서 이렇게 지금 행사를 열고 있는데, 저 지금 무인으로 저거 지금 가고 있죠.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저렇게 움직이고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등장하고 있죠. 스페이스X가 직접 만든 저런 우주복을 입은 저분과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직접 타고 발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발표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내년에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첨언을 하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시간 타임라인을 너무 이제 빡빡하게 보는 게 있어가지고 아마 늦어도 2026년까지,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으로는 2017년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타고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짧은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몇 개 짚고 나서 좀 자세히 파고들자면요. 테슬라가 지향을 하고 있는 게 이 자율주행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자동차가 일주일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쓰느냐를 고민해 보면은 정말 얼마 안 쓰잖아요. 대부분은 주차장에 있거나 그냥 정차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도시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야말로 엔지니어링적인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걸 주차할 만한 공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을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근데 이거를 자율주행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5배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도 오퍼레이터가 직접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냥 버튼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되면은 시간을 완전히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영향성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이제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저러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리소스를 완전히 줄이고서 이런 모든 효과를 고려하면 진짜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자율주행 자체가 인간보다도 훨씬 더 잘 운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결국 AI가 직접 운전을 할 건데,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겪지 않을 그 어떠한 운전 상황들 있잖아요. 뭐가 갑자기 막 뛰쳐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어떠한 물체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미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으니까 이미 이거를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은 가격을 줄인다, 코스트를 줄인다라는 관점인데, 테슬라가 라이다라는 센서를 안 가져오는 거, 그리고 비전만을 이용해서 AI와 비전 처리만을 가지고 와서 이 가격 싸게 가져간다라는 거. 그래서 마일당 거의 10센트까지 낮추겠다라는 게 이 일론 머스크의 지향점이죠. 그러면서 중간에 등장한 이 로보밴, 원래 사이버밴이라고 불렀는데 일론은 로보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로보밴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립니다. 한 10명도 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마일당 가격을 더 줄일 수 있겠죠. 공학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지향점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양산은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 1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최종 발표 후에는 저렇게 직접 옵티머스가 저걸 들어가지고 주기도 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는 제가 후속 영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은 좀 업데이트를 해서 전달 드릴 거고, 저렇게 약간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면서 전달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자율주행 레벨이라고 하는 게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죠. 레벨 0는 이제 아예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거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ADAS 같은 거죠. 크루즈 컨트롤 같은 이제 그냥 특정 주행 보조 기능만 하는 건데, 테슬라가 아직 레벨 2밖에 안 됐다라고, 아직 이제 역량이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이 레벨 2 같은 경우는 부분적 자율주행, 즉 차선을 유지한다거나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이거 여전히 보조 기능이 있는데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기업들이 아직 레벨 3 이런 것들 내놓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어 특정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속도 제한 하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건데 이 경우도 시스템이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제어를 즉시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레벨 3, 4 가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 레벨 2니까 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기술적으로 좀 이제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보택시가 왜 테슬라만 특별한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 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운전대랑 뭐 페달, 거울이 없는 이런 완전 자율주행 형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크루즈도 오리진이라고 해서 원래 만들었었는데 이게 상용화가 지금 안 돼서 좀 딜레이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의 자회사인 죽스도 2023년도에 공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 내부 테스트로. 근데 일런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비전 온리죠. 카메라로 온리로 한다라는 부분. 요거는 잘 아시죠? 원래 이제 카메라 기반 비전 시스템은 이 결국은 AI로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라이다 같은 센서로 통해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웨이모라던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라이다를 쓰게 되면은 이 라이다 같은 경우 아니면 레이더 같은 거 이런 것들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거를 모두 다 사용해서 멀티 센서 융합으로 채택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 각각의 정보들, 이 지금 비전으로 들어온 것들이라든가 레이더, 라이다 다 들어온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라벨링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도로다, 이러한 것들은 뭐 신호등이다, 이런 것들을 다 라벨링을 해가지고 복잡한 교차로라든가 아니면 도시만 경수에서 이를 정확하게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모가 좀 더 로보택시를 먼저 사업화한 측면이 있죠. 거기다가 HD맵이라고 하죠. 이 정밀한 지도 데이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현재 차량의 위치라든가 주행 경로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 비용을 줄인다라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에 진입할 때마다 고비용의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자체는 특정한 환경, 특정한 도시, 특정한 지역에서 운행되는 어떤 레벨 3 혹은 레벨 4의 로보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죠. 웨이모도 할 수 있고 크루즈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좀 더 바깥으로 확장을 하기에는 좀 빡세지 않냐라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 네트워크라고 하죠. 테슬라가 자체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차 하나하나,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하나하나가 하나의 AI 추론기잖아요. 원래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라고 불렀는데 이제 AI 3, AI 4라고 부르죠. 그 추론기들 각각이 엄청난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예요. 자동차 하나하나가 컴퓨터인데 얘네들끼리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버 아시죠? 우버 같은 기존 사업자들이 이제 공유 택시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우버와도 좀 차별화가 되는 것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뭐 웨이보에서 사간다거나 아니면 크루즈에서 사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아예 그냥 자기 테슬라 차량을 로보택시로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을 네트워크에 등록한 다음에 공유경제 모델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것조차도 완전 제거를 하니까 공유 택시 개념에서도 앞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분산형 네트워크로서 이렇게 구축이 되다 보니까 아예 웨이모와 우버하고도 통합되어서 가더라도 이거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영향이 있다라고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죠. 특정 지형에 완전 최적화하는 그냥 국소적인 방안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레이더, 라이다 다 쓰니까 초기 자본 비용이 매우 크게 투입됩니다. 크루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널리 퍼지고 있고 지금 우한이나 베이징, 상하이 같은 데서 상업적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 향후 100개의 도시로 확장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 레이더, 라이다를 다 써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측면에서 스케일링 업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친 테슬라 투자회사죠.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로보택시가 그러한 시장을 높게 평가해서 아마 테슬라의 주요 수익원이 될 거다라고 보면서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을 하면은 이게 1조 달러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뭐 안정성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85,000마일, 정확하게는 84,923마일마다 한 번에 제어 개입이 필요한데 테슬라 FSD는 180에서 200마일마다 한 번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UBS의 분석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숫자로 보면은 야 이거 뭐 400배 하나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따져보면은 지금 당장 말고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훨씬 더 복잡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테슬라는 지금 전 세계로부터 온갖 상황을 대처하는 상황, 실제 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FSD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비정형적인 데이터, 어떤 환경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제 커버를 칠 수 있는 그러한 타겟 자체가 다르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특정 구역에 한정돼가지고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입하는 숫자 자체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테슬라가 웨이모 자체가 정밀도가 더 높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점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전 지역으로 혹은 전 세계로 확장을 할 때에는 웨이모는 이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냥 라이더 센서만 더 넣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까 HD맵이라고 했잖아요. 하이 데피니션 맵. 그 매핑 자체 정밀 지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최적화를 또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상당히 시간과 자본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냥 OTA로 업데이트하면 되잖아요. 그냥 카메라하고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고
되고 이미 하드웨어 3, 하드웨어 4 그러니까 AI3, AI4라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실시간 학습 데이터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 매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굉장히 이제 개선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케일링업 할 때의 테슬라의 강점이 있다. 이거는 그냥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로보택시, 로보캣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테슬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양산이 제대로 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봐야 되긴 하죠. 그리고 안정성의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테슬라가 그냥 좀 더 이제 아직은 AI 추론을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 더 빡세게 인간이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웨이모는 현재 지금 레벨 4 자율주행을 목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구역에 맞춰가지고 딱 제작하는데 테슬라가 아예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관점을 달리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지금 실시간이거든요.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기술적으로도 이제 프로토타입이 지금 나왔으니까 이제 양산화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부침을 겪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기술적으로는 테슬라가 무조건 이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만약에 이걸 가능하게 한다면은 테슬라 아니면 중국 기업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기술 고도화 입장에서 테슬라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시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빡센 거는 아무래도 규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같이 발전시킬 때에 서로 이렇게 하나의 엔진으로서 돌아가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내 규제 승인을 위해서 안정성 테스트가 좀 가장 큰 과제가 될 텐데 실제로 로보택시가 도입이 되고 나서 그리고 옵티머스가 도입되고 나서에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사회가 제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일론이 말하는 이유도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파티장처럼 저렇게 뭐 춤추고 있는 모습도 그냥 이렇게 좀 더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는 이게 앞으로 그냥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장면이겠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일어나가고 있어요라고 상징적으로 던지는 약간 이렇게 프로모션틱한 굉장히 이게 데몬스트레이션 위주의 어떤 발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의미를 제가 지금 해석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테슬라 차량 유저들은 테슬라 앱을 통해서 자기 차량을 이렇게 우버처럼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자율주행으로 쓰세요, 로보캡시로 쓰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이버밴이라든가 사이버캡도 확장이 가능하니까 앞으로 대중교통이라든가 뭐 승합차, 이제 물류 쪽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옵티머스도 개발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엔지니어링을 잘 아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시에 잘하는 리더가 있으니까 이러한 큰 그림이 다 가능하구나라는 관점이 느껴졌고요. 물론 잘 할지 말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도 이런 큰 청사진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본도 투입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엔지니어들이 몰려서 굉장히 좋은 기술들을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테슬라의 행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로보택시 산업 진입한다, 뭐 그냥 휴머노이드 진입한다 이런 관점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까지 그래서 코스트 다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몰입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거고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그게 AI 부분과 하드웨어를 자체 제작하는 나중에는 테슬라 앱으로 해서 자체 디바이스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스마트폰 같은 그런 게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결국 효율을 중시했을 때 어떠한 디바이스가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발표여서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은 차량을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내에 주차장도 많이 줄 수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안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가사를 대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아직 양산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기술을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백데이터로서 전 세계에서 있는 실제 자율주행 모습들 그러한 카메라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뭐 중국 기업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은 또 어떻게 나아갈지 이걸 어떻게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만들어낼지를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달공학 인스타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짧은 영상의 내용들이라든가 재밌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